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당신의 건강주치 MC 이경주입니다. 질병이 있어도 오래 살 수 있는 유병장수 100세 시대. 당신의 건강주치의가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가 되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릴까요? 오늘의 건강주치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신유리입니다. 오늘 진단해 주실 질병은 무엇인가요? 오늘은 노화성 난청입니다.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증상, 난청. 난청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약 74만 명으로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65세 이상의 노화성 난청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화성 난청은 달팽이관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청력이 떨어지는 노화 현상인데요. 노화성 난청으로 인해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고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치매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화성 난청, 당신의 건강주치의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방법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노화성 난청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난청 인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이제 피곤하거나 이제 무리하는 날에는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이런 증상을 이명이라고 하는데 이명이랑 난청은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명을 방치하면 난청이 생긴다.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가요, 선생님? 난청 때문에 이명이 생기는 것이지 이명이 난청을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느끼는 입장은 본인은 그렇게 심한 난청이 아닌 것 같은데 이명을 먼저 느끼게 되다 보니까 이명이 먼저 생기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청력이 떨어지면서 난청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 입장은 이명 다음에 난청이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고 결과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거죠. 난청을 치료하면 이명도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럼 여기서 바로 두 번째 궁금증 들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잘 안 들린다. 이건 진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이것도 거짓이라고요? 네, 그 체질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다르듯이 어떤 사람은 눈이 먼저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가 오면 왜 허리가 아프겠습니까? 허리가 나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청, 이 청력도 어떤 발생 시기라든지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난청 인구를 보면 60대 이상에서는 10%대이지만 70대에서는 20%대, 그리고 80대 이상이 되면 보청기가 필요한 인구가 50%가 넘어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난청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자가 체크리스트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 테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선생님, 불러주세요. 네, 시끄러운 곳에서 잘 못 알아듣는다. 조용한 곳은 괜찮은데 사람이 둘, 셋만 되어도 잘 알아듣기가 힘들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명확치가 않다. 자꾸 되물어본다. 얘기를 듣다가 다른 말로 잘못 들은 적이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같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볼륨이 굉장히 커야 나는 잘 들린다. 다른 사람은 다 잘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 뉴스라든지 외국 영화처럼 자막이 있어야 편하다. 앞에서 얼굴 보고 얘기할 때는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옆이나 뒤에서 보면은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마지막으로 이면 현상이 있다. 진짜 병원에 와서 진료받는 느낌인데 저 한 3개 정도 해당되는데
네, 보통 한 3개 정도 이상이면은 조금 병원에 가서 청력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이렇게 대화하는 수준으로 봐서는 크게 네.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선생님? 그럼요. 순간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는데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좀 놓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셨나요? 혹시 하나 둘 체크하다 보니까 나 난청인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하지만 당신의 건강 주치의와 함께하고 계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건강 주치의의 맞춤 진료 들어가 볼까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이 노화성 난청. 과연 어떤 원인 때문에 생기는지 선생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귀에는 달팽이관이라고 청력을 담당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유모세포와 청신경의 노화로 생기게 됩니다. 진료나 검사 과정에 대한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일단 환자분이 느끼는 난청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제가 먼저 여쭤보고요. 만약에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다면 보호자분이 느끼는 환자분의 난청 증상들, 그런 현상들이 어떤 것인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용한 부스에서 헤드폰을 끼고 소리가 나면 소리를 반응을 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저 그거 건강검진할 때 받아본 기억이 있어요. 청력검사. 네. 그러면 이 청력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난청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선생님? 표를 보시면 40데시벨이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경도 난청에서 중증도 난청으로 넘어가는 그 데시벨을 말하거든요. 40데시벨. 네. 그러면 이게 숫자가 낮을수록 잘 들리고 높을수록 잘 안 들린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리를 크게 줄수록 데시벨이 클수록 환자가 반응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데시벨 숫자가 커질수록 청력이 나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청력 검사 하시면 그냥 검사만 받고 오지 마시고 나의 청력 데시벨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노화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치료가 가능할까요? 치료라고 하면은 이제 노화성이 연세가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치료라고 하면 젊음을 제가 돌려드릴 수도 없고 앞으로 또 젊음을 유지시켜 드릴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라는 표현보다는 청력을 보완하는 어떤 기계들을 써서 앞으로 청각 재활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청각 재활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설명이 귀에 아주 쏙쏙 잘 들립니다. 선생님의 건강주치 특급 처방 기대해도 될까요? 솔직한 직진 처방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주치의님, 난청을 이겨내는 특급 처방 뭔가요? 바로 보청기입니다. 사실 보청기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좋지 않은 인식이 있으시긴 하거든요. 그렇죠. 특급 처방이라고 했을 때 제가 너무 실망하실까 봐 조금 걱정도 했었는데요. 사실 보청기를 예전 분들이 아주 못 듣는 분들이 하는 그런 아주 늙음을 상징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시라고 했을 때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상실감이라든지 이제 노인이라는 걸 선고받았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보청기라는 거는 그렇게 못 들을 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못 들을 때 하게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봉사한테 안경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죠. 그렇죠. 안경 잘 안 보일 때 조금 쓰기 시작하잖아요.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안 들릴 때 쓰는 게 보청기가 아니고 조금 덜 들릴 때 보청기를 한다. 그리고 이때 했었던 분들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까지 청력이 떨어져도 소리에 아주 잘 적응하시거든요. 안 들리기 시작한다 할 때쯤에 이제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들 누가 옆에 꼈는데 잘 안 낀다더라. 뭐 이것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꼈는데 소용이 없다더라. 남들 얘기만 하시다가 이제 본인도 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이 보청기 선생님 실제로 가져오신 건가요? 네네. 여러 가지 모델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청기 실물은 제가 처음 보는데 네.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이렇게 많은 종류 중에 어떤 거를 택해야 되나 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예전에는 뭐든지 안 보이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임플란트처럼 뭔가 이렇게 본을 떠서 하는 형식으로 귀에다가 본을 떠서 하는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들의 보청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호하실 것 같아요. 티가 안 나니까.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지금 사실 보청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끼셨다고요? 네네. 어디요, 선생님? 보이실까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가 한번 네. 어? 제가 머리를 다 넘긴 상태에서도 이게 많이 보이지 않는 보청기거든요. 하나도 안 보였어요. 최근에는 이런 보청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장점이 이런 바디가 있으면 이렇게 조그만 것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그래서 TV 링크라든지 핸드폰 연결, 그 밖의 기기와 연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수은 건전지 갈아 끼시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충전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충전형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가 마치 그 무선 블루투스 네네. 이어폰 케이스와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네. 선생님. 사실 작은 거를 선호하긴 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충전도 안 되고 다른 기능이 잘 들어갈 수가 없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귀를 너무 많이 막아버리면 지금 한번 귀를 막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본인 얘기가 엄청 울려서 들리거든요. 근데 너무 울려요. 네, 그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물론 그것도 적응하면 괜찮아지는데 처음에 그런 것들을 이런 보청기들이 많이 해소해 드릴 수가 있고 환자분들은 굉장히 안 들릴 때 해야 보청기가 그때가 제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시점과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안 들릴 때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보청기는. 네. 그렇지만 그때 사용하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꼭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할 때 보청기를 사용하시면 별로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청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유지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환자분들이 청력이 떨어져도 그 청력을 유지하는 것, 그렇게 듣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안 보이면 우리 안경 바로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안 들린다면 이게 불편하시더라도 진료를 받아보시고 나의 상태에 맞는 보청기를 꼭 사용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강주치의님, 저도 사실 부모님 때문에 이제 보청기를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비쌀수록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어떤가요? 뭐 비쌀수록 진짜 좋은가요? 환자분들이 싸고 좋은 거를 이제 추천해 달라고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환자분의 동기나 의지. 이걸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거나 조금 가격이 떨어지는 보청기라도 굉장히 많이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청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그때 아무리 비싼 보청기를 해도 만족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근데 환자분들의 기대치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듣는다는 것이 듣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것까지가 듣는 거거든요. 근데 소리가 잘 안 들어오면 그런 이해력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반응이 늦어지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점점 인지 저하 그리고 그런 세월들이 자꾸 쌓이면 치매로까지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 이런 보고들이 있는데 뭐 이거를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네. 겁먹었잖아요, 선생님. 그런 게 아니고 보청기를 했을 때는 적어도 못 들어서 생기는 치매는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1, 2년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 세월들이 계속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시는 게 좋다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 귀에 청력이 다른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쪽만 착용해도 되는 건가요, 보청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신봉사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수술이라든지 뭐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청력이 없는 경우에는 보청기를 할 수가 없는 상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보청기를 하지 못하시지만 기본적으로는 양쪽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뭐 안경이라고 또 치면은요, 안경 한쪽 돋보기만 보면은 앞에 글씨는 잘 보이는데 이 원근감이 없어지잖아요. 귀도 마찬가지. 양쪽을 잘 끼게 돼야 네. 이 방향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한쪽만 꼈다. 조용한 상황에서는 잘 들립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상황에서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보청기를 여기만 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소리가 머리라는 산을 넘어서 제 보청기까지 와야 되는데 그 보청기까지 오기 전에 소음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없는 쪽은 안 들려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양쪽 다 보청기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방향성 문제는 또 안전과 관계가 있는데 만약에 차가 반대편에서 오는데 소리가 이쪽을 증폭하기 때문에 차가 이쪽에서 온다고 잘못 오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하네요. 이쪽으로 차가 오는 방향으로 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청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이게 기계이다 보니 본인은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도 있으신 거거든요. 귀지로 막 꽉 막혀 있다. 뭐 내지는 청력을 유지시켜주는 기계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력이 나빠짐에 따라서 이거를 한 번씩 조절을 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차를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뭐 엔진 오일도 갈고 중간에 뭐 브레이크 라이닝도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어떤 점검이라든지 피팅이라고 부르는데 조절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역시 기계이기 때문에 보청기 또한 점검이 꼭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럼 기계니까 사용 수명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청기마다 조금 다른데 그런 평균적인 걸 냈기 때문에 참고치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용하는 습관이라든지 환경, 먼지가 굉장히 많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이다. 아무래도 이제 수명이 빨리 닳게 되겠죠. 이 보청기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도 있을까요? 의료보험 혜택은요,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셔야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청각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까 40데시벨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었잖아요. 네. 근데 청각 장애인은 60데시벨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양쪽 다 60데시벨. 환자분들이 아직 나는 청각 장애인이 아니니까 보청기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40데시벨 제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안경을 끼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니다. 아, 보청기를 끼지만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지금 청각장애인은 아니신 거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국가에서 사실 많은 보조금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5년마다 주기로 계속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지원이 되고 5년에 한 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화성 난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노화성 난청 잘 안 들려서 힘들어하시거나 아니면 보청기 사용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청기가 선택이 쉬운 어떤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연세 80인 분들한테 제가 보청기를 권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아직 보청기 할 때가 안 됐다. 이 마음은 다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나이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이걸 권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걸 끼고 잘 적응을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도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건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거겠죠.
잘 들린다는 건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적절한 시기에 본인의 상태를 잘 파악하시고 보청기 사용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청력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아주 중요하고 알찬 이야기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 주치의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